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53페이지 별장 외주택의 니은을 좀 핵심들 보면서 세목감 우리 비교표를 나눠준 프린트 어디를 보시냐면 5페이지 세율 칸바 보세요. 거기에 세율 적용이라고 나온 부분 있을 거예요. 찾았죠? 세율 적용. 자,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보면서 자, 재산세라는 세금의 세율은 차등비례와 초과누진, 특히 초과누진세를 대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데 세율은 과세표준의 세율이 곱해지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이 재산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하고 주택에 있어서 자, 토지 하면은 몸통 종합합산, 자, 오른손 별도 합산, 왼손 분리과세상이 있죠? 자, 그럴 때 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몸통 오른손, 자, 왼손이 있기 때문에 자,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그래서 파주시. 자, 옆에 고양시가 있죠. 자, 고양시에 있는 재산이 할지라도 관심 없어. 자,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파주시 안에 자, 예를 들자면 갑돌이가 파주시에 나대지, 종합산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만약에 갑돌이가 자, 고양시에 또 나대지를 소유했잖아요. 또 부산에 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 왜? 관할구역이 틀리니까. 자, 왜? 각 관할구역 안에 자기 부과하니까. 그런데, 자, 파주시 안에 갑소유 땅이 나대지가 파주시에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세율을 적용할 때, 이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종합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과표에 새로울 때,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종합 합산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별도. 자, 을순이가 자, 파주시 안에는 상가 건물의 땅, 상가 건물의 땅을 파주시에 두 군데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두 군데 소유하고 있다 그 말. 그러면 별도 합산이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리과세죠. 그래서 이제 병돌이가 농사 짓는 땅이 파주시에 두 군데나 있어. 그럴 경우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해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말하면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지 분리합산과세 아니잖아요. 몇 번 기출지문 문장도 길어.
그런데 쉽게 구분이 되지. 자, 이제는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일사초가 누이잖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주택별을 다른 말로 하면 물건별이지 소유자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별, 물건별이지 소유자별. 그래서 만약에 집이 개인 소유 집이라면 세대별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 주택은 주택별로. 자, 따라서 자, 파주시에 자, 정순시가 요 가란마을 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가란마을 쪽에 저 입구 쪽에 마을이 뭐죠? 뒤쪽에 해송마을. 가람 해송마을. 이 정도 보면서 기억하려고. 그래서 정순시가 가란마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또 해송마을의 아파트로 해솔마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두 채를. 뭐 파주시 두 채도 뭐 다른데 그래도 두 채니까 이럴 경우 주택을 부과할 때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다 정수인 거라고 합산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개 주택. 그래서 보세요. 주택은요 수개주택. 수개는 여러 채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별로 부과하지 합산 등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자주 나온 질문들이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정순 씨한테는 7월 달에 가란마을에 있는 아파트 고지서하고 해솔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고지서가 따라올 거다 그 말이야. 두 장. 합산 안 해. 그게 주택분 재산세 주택이. 자,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지금 재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이 주택을 하나의 지금 하나의 주택을 갑은 건물은 갑이고 땅은 을이야. 소유가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 있죠. 여러 사람이. 자, 그래도 주택은 소유자가 다르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주택은 빨간색, 노란색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땅과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니, 합산 안 한다면서요. 이건 여러 채 집을 합산 안 한다는 것이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의 세율을. 그래서 지난해도 나온 기출문제, 그전에도 기출문제. 주택은 합산 안 하잖아요. 여러 채 집에 따로따로 부과하잖아요. 이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나오니까 합산 안 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합산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집이든 소유자가 다른 집이든 토지하고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별의 세율을 적용해서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쪼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갤 때 뭘로 쪼갠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쪼개야죠. 그러면 여러분 공동 소유한 집은 뭘로 쪼갠다? 지분별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왜? 지분권자가 의무자니까 공유재산은. 그래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지분별로 안분 계산해서 자, 그 소유자가 지분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합산한다는 정상에서 지금 교재에 별자 외에 주된 니은이 이거잖아요. 니은 소유자가 다르고 이인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는 이 하나만 나왔는데 이걸 연결적인 설명을 좀 정리 좀 해줘야 된다. 그 말이.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도시적분이 나옵니다. 그죠? 재산세, 도시적분. 여기에 이렇게 도시적분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 세금 일종입니다. 세금. 옛날에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는 세목 이름을 없애고 도시지역분으로 만든 것. 과거와 지금 냈던 세금은 똑같아. 현재 그렇게 내고 있어. 그러면은 이 도시지역분인데 재산세 균형 그 이유는요. 재산세 과세 대상 시작 토건주 선항 다섯 거죠. 그런데 재산세 대상 중에 도시적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적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도시적에는요 적용 안 돼. 도시적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서 재산세 대상 중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네 도시적에 있는 물론 토지를 할지라도 논이나 밭 등은 제외가 돼. 그런데 주택도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주택은 제외돼. 그런데 별장이나 고급 주택은 또 적용이 돼. 거기까지 들어갈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도시적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대상인데 뭐가 포인트냐?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세율. 그러면 재산세 과표에다가 재산세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죠? 산출세. 자, 그런데 이 도시적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심 과표에 곱하기 0.14를 곱해서 세. 그러면은 이 과표는 재산세 과표하고 똑같은데 세율이 도시 지역분 세율이 있어. 0.14. 이거서 도시적분 세액을 구하는 거야. 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요 도시적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세액이. 왜? 재산세 세율에는 농지를 위해 우리가 집이라 할지라도 주일사잖아요. 0.1부터 적용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도시보다 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재산세 요 세액이 만약에 1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이건 14만 원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걸 도시적분 세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세, 이 세액에 도시적분 세액을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기 때문에 0.23은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저는 기억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재산세 도시적분에 물납과 분할납부, 찐득이, 지방교육세. 자, 도시적분에 대해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왜? 재산세계 합산해서 과세가 되니 합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할지라도 도시지역부는 지방교육세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이 재산세 3개만 지방세에 붙지, 도시지역분세계는 지방교육세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찐득인데 도시지역분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난이도를 상시키면 도시적분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그래서 이 기본 틀에다가 이 내용에 더 신경을 좀 써달라 그 말이. 교재에 뭐 정의되어 있지만. 자, 다음에 이제 비과세를 한번 가보죠. 비과세. 뭐 재산세 비과세 하면 뭐 국가 등하고 용도 구분이 있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비과세 틀로 가서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등에 대한 소유, 재산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가는 왔다다. 자, 그런데 비과세 대상서 제외. 그럼 비과세 제외는 과세된 경우다 그 말이에요. 특히 상호 면세주의. 오늘 또 뭐 어떤 아침에 차 오면서 그냥 나라 뭐 국가 간에 뭐 상호주의가 나오더라. 상호주의가 나오던데 국가 간에는 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게 많아요. 세금도 그래요. 우리 정부의 과세는 애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과세 안 하면 애국도 과세를 안 해야지. 맞대서 과세는 과세고.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애국 정부의 재산은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과세 안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누구한테? 매수 계약자한테. 왜? 국가 소유 재산은 부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매수 계약자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세금은 내라 그 말이. 그래서 매수 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공으로 사용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1년 이상 공공연을 할지라도 유료사는 재산세가 부과해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부분. 유무상 불문이 아니라 무상무료지 유상유료 부가과세가 됩니다. 자, 다음에 용도 구분의 첫 번째 문제. 자, 6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법률은 이 지목의 시작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뭔지, 하천이 뭔지, 제방이 뭔지, 국어가 뭔지, 유지가 뭔지, 이건 다 지목 구분이잖아, 안 그래요? 지목. 저 일부러 28개 지목 써놓을게, 지목. 응? 토지 종목. 응? 그걸 바탕을 두면 된다, 그 말이. 응? 그래서 저 교재 나오지만, 얘를 만약에 취직부 안 한다면 국어가 뭔지, 유지가 뭔지, 안 그래? 자, 그래서 도로 시작해서 묘지까지 가면 된다, 그 말이. 자, 두 번째로 이제, 산림보호육성이라든가 최종림, 시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구역에, 자, 임야, 최종림, 시험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역과 니은, 디귿일 나오죠. 거기에 기역과 니은, 기역과 디귿이 중요합니다. 기역과 디귿. 그래서 군사기지, 자, 또는 군사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 구역의 토지는 비과세인데 그 통제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농지대지는 과세가 된다는 것. 농지대지, 전닥과수원 대지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반대로 뒤바뀌면 아니 되옵니다.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임야 비과세. 그래서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가 아니라 임야 비과세. 보존지구.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른 백두대간 임야도 비과세. 자, 다음에 임시건축물. 자, 과거에 1년 미만인, 이 임시니까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임시라 할지라도 사치성 재산이라면은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재산 부과. 다음에 재해구조 도선용 선박. 자, 다음에 철거명령이라든가 보상기 확정된 건축물.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건축물이 부동산 아닙니다. 임시 땅 비과세 없어요.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이지 건축물 땅 비과세 없습니다. 철거는 건물이 철거지 땅 철거됩니까? 땅 철거면 땅 어디 놔둬?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했더니 에이 그거 누가 몰라요. 작년 기출문제 작년 본 시험에 철거 명령을 보상이 확정된 건축과 그의 토지 대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지는 과세를 해요. 그거 알았다면 작년 기출문제 정답 나오지. 그래서 이 재산세 비과세 틀 좀 확인 한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매수 계약자 유료 농지 대지 사치성 재산 건축물 이런 틀만 좀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156페이지 재산세제 마지막 단원 납세 절차 봐보세요. 납세 절차를 부가징수.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했지만은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부과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은 매년 2월 1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납기, 납부기간, 이 납기는 7월분 재산세하고 9월분, 여러분 16부터 30일, 16부터 30이 되겠다. 근데 재산세 납기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 물건이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건물분, 선박, 항공기는 7월달.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땅 건물로 내는 게 아니라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로 두 번 내게 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세액이, 부과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얼마 이하? 20만 원. 올해 개정숙지 20만 원 이하 7월 달에 한꺼번에. 자, 그런데 재산세는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과세대장 누락으로 수시 부과할 사유가 있으면 수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부과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지, 관할관청은 토건조 선항이 되지만 소세지만 기여, 소세지. 그래서 토지 소세지, 건축물 소세지, 주택 소세지, 선적항 소세지, 정치장 소세지가 납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가 스타트니까 가산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재산세 세액을 산정해서 늦어도 우리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하는데 통상 구분해서, 그래서 늦어도 납기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하게 되죠. 근데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나란히 적어서 보내는 병기세, 병기세 하면은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고짓을 보내다 보니까 종이값이 아까우면 소액징수, 면제 있었죠? 소위 면제 제도에는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포기하는, 종이값 아까우니까 소위 면제 제도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공부를 잘하려면 신고율을 잘 따져라.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신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가 아니라 변동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를 갖추어서 신고할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신고 의무는 공통적으로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입니다.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자, 주된 상속자가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수탁자가 신고할 의무에 해당이 되는데 공통으로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이지 변동일 상속 개시 1부터 10일 아닙니다.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 내에 증빙서를 갖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다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가산세 적용이 아닙니다. 직권으로 등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무자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일부터는 걸 판단하면 정리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등이 신고 의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158페이지에 뭐죠,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적용된 세금이 되죠.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납부.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물납하고자 되는 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납에 대해서는 신청의 허가 여부가 필요죠. 그래서 자, 물납의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는 신청은 장은 5일 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는 불허가 통지할 수가 있고 허가받은 때는 납기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상 부도가 통지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10일 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납부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인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게 중요하죠? 이 부동산의 평가는 7월달, 9월달에 신청하지만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6월 현재 시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그래서 7월달, 9월달 현재 시가가 아니라 6월일 현재 시가. 이 물납의 설명 포인트. 분할납부는 자,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 자, 그럴 때 이 물납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두 달 내 일부를 나눌 수 있다. 네? 이 분할납부 금액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오이소주, 오삼불고기.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이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니까 700이라면은 500을 기한 내에 내고 200이 분할납부 금액이다. 그 말은 500, 200. 800이면 500, 300. 그래서 500, 200이니까 오이 소주. 500, 300은 오삼불고기. 안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이 소주에 오삼불고기 이렇게 패턴을 잡으면 그럼 당연히 1000만 원 초과는 최대 절반까지. 그러므로 분할납부는 다 절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목간 비교표 봐보세요. 세목간 비교표에 물납 분할납부가 저 12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죠. 12페이지 봐보시면 물납 분할납부 규정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 이런 거 없어. 재산세는 둘 다 있어. 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본 이유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하고 패턴이 같아. 나누는 금액도. 근데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니까 분할납부 금액의 패턴이 따블이지. 요건 자체가 따블이니까. 재산정보세는 500만 원이 초과하고 물론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하잖아요. 분할납부가. 그 이제 패턴만 잡으면 그걸 따로따로 하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작년 그전에 나왔지만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200만 원. 1200원 예정납부세액에는 분할납부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 지금 재산세라면은 700이, 아니, 1200이 700이 되겠지만, 1200이면, 왜? 1000만 원 초과한 거니까. 그런데 양도세는 2000만 원 초과의 절반이잖아. 요건 자체가 따블이니까. 근데 분할 패턴이 초과 금액이냐, 이하 금액의 패턴은 같아. 근데 요건 자체가 재산정보세는 500만 원 요건이고, 양도세는 1000만 원이니까 그 패턴만 잡아놓고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특히 분할납부 이 두 달래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하는 중요한데 아마 시험에도 언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교재. 자, 제가 특징도 언급을 했지만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니까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죠. 서큐트 브레이크 시스템. 교재에 상한제가 복잡하게 돼 있죠. 그 관심이 마세요. 세부담 상한제에 있어서 상한율이 150%. 그 말은 최당 연도 세액, 시중세액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상당한 세액만 징수하겠다. 그 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5배 못 넘게 하겠다. 1.5배. 응? 그런데 만약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보이면 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은 105%. 3억 초과 6억 이하면은 110%. 6억 초과는 130%가 되겠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 억따위도 구분하셔야겠죠? 3억 이하 105, 3억 초과 110, 6억 초과 자 130%. 자, 그래서 자 3억 이하
보세요. 이게 3억 이하 하면 105잖아요. 105니까, 자, 그래서 315. 그래서 만약에 하나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취득세 6일 아파트, 6억 이하는 1%잖아요. 혼돈이 안 돼서, 그럼 재산세 상한제는 315. 3하고 2하고 105%니까. 그게 105, 110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패턴은 잡았으니까. 그래서 315 이렇게 잡아주시면 전체는 150이고 주택은 315 하나 기억하시면 3억 이하는 105 오래 기억이 되니까. 이렇게 구분 안 하면요 나중에 막 뒤섞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놓치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재산세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쉬었다가 종부세 하는데, 잠깐만요. 168페이지에 기타 지방세 있죠? 지역자원 있죠? 지방교육세 있죠? 안 보셔도 됩니다. 지방세. 기본 틀 했던 거 흘러가면 정리됩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종부세 하죠.